반갑습니다. 오늘 진로 디자인 주도적 상가 진로 선택 강의의 문정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변하는 미래 사회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진로 역량과 그 개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 진로란 무엇인지, 2. 진로 지도의 필요성과 3.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각 단계별 진로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격대 교육의 후속 강의로서 우리가 교육 실천 현장에서 우리 후손들 그리고 다른 학부형들도 자신의 아이들의 진로 교육뿐 아니라 젊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진로 선택과 앞으로 자녀들이 선택해야 할 진로 역량에 관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 용학 내 책방 수강생들이 들어야 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 사회는 현재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족한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빈곤했던 이전의 사회보다 지금은 행복해졌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졌나요? 행복해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는 35위로서 최하위권에 속하고요. 고령화 노인 빈곤율은 1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급속한 문화 경제 성장 이면에 초고령화 사회도 맞이하면서 계급 간의,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특히 2030 세대들 간에 있잖아요. 임금 격차, 일자리와 임금 격차의 차이로 인한 남녀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취업률이 점점, 젊은 층의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묻지마 투자, 그리고 연끌모아 투자 등 투기가 성행하면서 주식 투자라든지 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안타까운 소식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갈등들의 원인과 결과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해결책으로서 교육학적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가 혐오 사회로 이끌어질 정도로 갈등 사회로 이끌어지는 원인들 중에서는 첫째가 급속한 한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성과 위주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 풍조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급속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렸던 구세대들과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신세대들 간의 갈등은 성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고용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고용 환경은 새로운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의 형태도 변하게 됩니다. 이는 산업 구조 현장까지도 바뀌게 되고요. 사람들의 생활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한국 기업에서는 제조 생산 국가로서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만 했었던 사회에서는 한국 기업에서 취업할 때는 별다른 직무 역량 없이도 취업이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기술 국가로 진입하게 된 한국 사회는 지급도 고도화 전문화 되었기 때문에 잠재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취준생들은 취업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과 지식이 융합된 전문 직종에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문과 계열의 인재들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미래 안정적인 공기업과 공무원 등에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적성에 맞으면 다행이지만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경직된 공직 사회에서 자신의 직무 역량을 한껏 펼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서 1년 안에 퇴직하거나 혹은 전직으로의 다른 희망이 없어 그 안타까운 젊은이가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지금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국의 젊은이들은 흥미와 적성에 관계없이 성적에만 맞추어
대학 간판 혹은 인기 직종의 학과에만 지원하여서 이후 졸업 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취업을 하지 못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에서 직업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케어, 보호해주는 보호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진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로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흔히 진로란 어떤 일자리를 찾는 걸로서 한정하거든요. 하지만 진로란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보다 나은 선택과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결단을 내린다든지 혹은 부모, 선생님, 친구 등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 삶을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과 태도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즉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들 잘 이해하게 된다면 인생에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후 학과 선택이나 혹은 직업 선택이나 또는 이성을 선택할 때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도움들이 되겠죠. 저의 경우 요즘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에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때도 나의 성향과 가치관,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어떤 변동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진로는 현실의 한순간에서 한 장면만 보지 말고요. 전 생애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예를 들자면 자신의 아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 혹은 우리 아이가 장래 어떤 모습이 되길 기대하는지,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가 변하는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에 위기에 대처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가 어떤 도움이 될지 등의 진로, 지도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는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일수록 진로가 다양하며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도적 진로 개발 능력이 중요해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에 쓰는 아이가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진로 지도의 중요성이 요즘 따라 더 부각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많은 가정과 학교에서는 여전히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입시 위주에 치중하면서 그 각 단계별 시기에 맞는 역량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제도 내에 있잖아요. 학교 교과 과정은 우리 아이가 미래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틀 안에서 학습 역량 평가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학교와 가정에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그 받았던 진로교육과 지금 현재 진로교육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자료를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아이가 50세, 60세 이후에 변화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주체적 삶을 위해서 어느 시절보다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맞벌이 가정이 늘어가면서 많은 부모들은 교육 제도 안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바라며 가정에서 역할은 소홀히 하고 학교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유효하지 않은 진로 부분에서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냈던 기성세대는 그 당시에는 근면성실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근면성실이 베이스였다면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기술 발달로 인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근면성실함은 조금 쇠퇴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즉 70년대, 80년대는 다 같이 정보를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정보의 평준화에서 직무에 충실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지금은 산업이 구조화, 고도화되면서 그에 따른 정보도 많아지고요.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에서의 경쟁 구도도 더욱 치열하게 되었고요. 또한 직업군도 다양해지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 이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무한 경쟁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근면성실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어릴 때부터 재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진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죠? 저도 이거 보고 정말 내가 진작에 10년 전에 알았었으면 우리 애들의 진로가 훨씬 더 다양해지지 않았나 하면서 정말 진로 지도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대입제도는 수시로 변합니다. 입시제도는.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부형들도 대입제도 입시의 변화를 알면요. 그 교육과정의 변화도 더불어 알게 되면 사회가 원하는 변화하는 인재상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역량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식 투자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그런 주식 시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치하고도 연관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변하게 될지, 어떤 산업이 앞으로 치고 나갈지, 어떤 산업이 사장될지 그런 걸 알게 되니까요. 우리 진로 컨설팅 때도 훨씬 더 정말 수월하게 우리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주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 선택을 위해서 아이의 적성을 빨리 찾아서 경쟁성을 갖추는 게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학교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각 단계별 진로 교육의 각 포인트들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 유치원 누리 과정입니다. 아이가 최초 이제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는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서 신체 감각 발달과 인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따로 진로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신체 감각 발달과 인지적 능력 함양에서 놀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지 능력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면서 언어 능력도 신장되고요. 놀이의 규칙을 통해서 서로 피해를 안 주고 룰을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성까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신체 운동 기능에 충실해서 활동은 대순대로 많이 활동하게 하면서 특히 주말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부모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평상시 피곤하니까 주말에는 특히 아버지들이 막 누워서 그죠. 애들과 하루 종일 놀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잠시 시간 내서 가까운 근교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부모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여기 조부들, 그죠? 다른 주위 사람들이 여러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같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재주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손재주는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어릴 때 연습과 훈련으로도 부족한 재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근육, 손끝, 발, 그 다음 대근육, 팔다리 이런 있잖아요. 감각 통합 운동이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손을 잘 써서 우리 한국 국민이 많이 스마트해진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젓가락질 우리 그죠? 젓가락질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콩 이렇게 옮기는 거. 젓가락질, 가위질, 종이접기, 블록 쌓기, 조립 활동들을 통해서 어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나중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막 영어 열풍하면서 막 영어 학습이라든지 숫자 TV에 보면 정말 요즘 연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체 활동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특징으로서 어른들과 다른 자기 중심적 사고와 또 직관적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직관적 사고란 아동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인기 있는 아동은, 자신감 있는 아동은 어떤 아동일까요? 우리 어른들도 외모가 출중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그죠? 이 아동들은 특히 더 그렇답니다. 개성 있는 외모로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게 되면요, 자신감도 생기고, 이 자신감은 나중에 이후 자존감으로도 계속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깔끔한 옷차림에 그에 맞는 컬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액세서리 등을 어릴 때부터 신경 쓰면서 투자에 아끼지 않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간혹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는 너무 외모에 신경 쓰면서 까탈스럽다고 하는데, 그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개성 있는 외모로서 성장하면서 이런 이제 그 투자들을 해야 된다고. 다음으로 인기 있는 아동은 언어적 소통을 잘하는 아이랍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의견도 시의적절하게 표현을 잘하는 아이들이 인기가 있고요. 거기다 남들을 더 배려하며 이후에도 계속 인기가 있는 아동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보통 우리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특히 종1반 같은 경우에서는 가정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유치원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싫든 좋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유치원에서 잘 생활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때도 유치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소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언어 능력, 최소한 말하기 듣기에 최소한의 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유치원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게 학교에 가기 전에 얼마만큼 선수 학습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이때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학습 정도만 따라가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어 학습은 예습 복습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5세에서 8세 때는 언어 능력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하느냐는 성향도, 타고난 성향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언어적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이, 보통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다면 우리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나? 언어 능력이 떨어지냐?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때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우리 아이가 말을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유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정갈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의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가 고2 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언어적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걔는 이제 어릴 때부터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대기만성형의 아이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식견이 넓어진 것과 말하기 듣기 훈련이 잘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유아 영어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어 학습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때 영어 외국어 활용 능력이 가장 피크를 이룰 때는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과 사고력이 기반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어 기본 학습하는 건 좋지만 그 시간만큼 국어 학습에 좀 더 시간 가지면서 언어적 피드백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으로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그때 옆에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언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언어적 능력을 많이 신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친구도 있고 뭐 다른 선생님도 있지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릴 때 스스로 자기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신체 건강을 위해서 청결한 그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올바른 식습관인데요. 우리 흔히 특히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먹으면 괜찮아, 배 꼴러 가서 나중에 키로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비만 아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옛날에 한국 음식과 달라서 인스턴트 음식들은 있잖아요. 영양은 별로 없고 칼로리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비만이 커서도 계속 비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리고 학부모들도 영양학을 따로 배워서
음식을 많이 먹이기보다는 그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칼로리가 어찌 되는지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식단 관리를 부모님과 함께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도 개성 있는 외모, 비만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까지 시기는 꿈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흥미 있는 관심 분야도 수시때때로 바뀌겠죠. 그럼 그때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경험하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고요. 계속 걔가 좋아하면 지속적으로 격려하면서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환경에 가기 위해서는 그죠. 새로운 운동이라든지 새로운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는 수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더 특히 성격이 그죠. 활발하지 못한 소극적인 아이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낯선 환경에.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낯선 것들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즐기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로 남들과 잘 어울리면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경험을 쌓게 해주고 이걸 흥미로 이끌게끔 지속적인 환경 그리고 격려하면서 이러한 경험과 연습들이 9학년까지 이어지면 재능과 특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진로 교육과 틀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돈 버는 데 관심 있었고 그 아이들은 자기 형제들과 친구들과 알아서 살았죠. 그죠? 그래 저는 그때 책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책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조금 더 많은 운동과 활동들이 있잖아요. 친구들과 교류를 했다면 조금 더 풍족한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정말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자기 주도적 삶인데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것은 좋아서 잘하고 싶을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 다 경험하게 하고 지켜봐주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뭐 하다 보면 조금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알았어.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봐. 2-3달 만에 또 나 이거 싫어. 다른 거 시도해볼래.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느꼈던 게 아이들의 그 2-3달과 어른들의 2-3달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한 거는 세월의 변화, 속도는 나이와 비례한다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2-3달은 어른의 2-3년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싫어하면 그래?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보고 또 다른 거 해보면서 정말 저학년 때는 무조건 많이 시켜보고 흥미를 가지는 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게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일어나기 위한 부모의 지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 9학년은 일단 저학년 때 있잖아요. 흥미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흥미를 재능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9학년, 4학년부터는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재능으로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겉면도 재능의 하나라는 걸 경험하게 하면서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중학교 이전에 남보다 잘하는 재능들을 1-2개 가지면서 나중 중학교 가서도 자신감이 있는 이게 사회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흥미가 재능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특기들을 몇 가지 부모님들이 키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없었어요. 타고난 달리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점점 퇴색되더라고요. 이 타고난 재능들도 그때 운동으로서 이어지면서 이런 활동들이 없고 그냥 언니 책만 보고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재능과 겉면 이런 걸 가르쳐 줬다면 제가 좀 더 빨리 사회에 나가서 좀 지금 텔레비에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잘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시간과 투자를 연습하다 보면 재능이 하나씩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초등학교 고학년 자기 재능을 찾아서 진로 개발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면 적성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잘하고 관심 있는 분야는 직업과 진로로도 연결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책을 좋아하니까 지금도 책을 쓰면서 공부하고 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연하는 강연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직업으로 연결되고 힘들어도 힘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경험과 연습이 자존감을 만든다는데 이때 재능이 되려면 남들보다 있잖아요. 더 많은 거죠. 남들이 한 취미생활을 한 10번 했다면 그 자기가 잘하고 싶으면 100번, 1000번 재능이 더 많다면 그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재능이 없는데 자기가 더 잘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 여러 번 시련을 겪으면서 그 역경을 극복한다는 그런 연습과 경험이 쌓이게 된다면 그게 재능과 특기가 되겠죠. 이 목표 설정과 연습을 통해서 위기 극복 노력하면 나중에 자존감의 원천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계점 제가 말을 썼는데 인계점이랑 보통 물이 끓으려면 어때요? 99도까지 끓으면은 어때요? 물이 펄펄 안 끓어요. 그 100도를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흔히 사람들은 그 인계점을 넘기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인계점을 넘기는 그 연습을 한번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타고는 났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과 타고나지 않았는데 노력하는 사람 누가 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예, 이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케바케래요. 세상이 워낙 바뀌면서 노래, 운동, 뭐 예체능 등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거의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재능이 없어도 노력하면 재능 있는 사람보다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 노력하니까 다 누구나 가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케바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 선택할 때 예체능을 선택할 때 정말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학부형들하고도. 그래서 타고났는데 노력하는 사람 주위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사람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 지금 요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피겨계의 여왕 김연아 선수 또 있고 또 하나가 역도계 킹 장미란 선수. 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스타일이 좀 틀려요. 손흥민 선수는 타고났는데 노력까지 하면서 그 축구를 즐기니까 있잖아요. 지금 세계의 최고 선수가 되면서 그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재능이 그 어느 분야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온리 거기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를 보면 김연아 선수에게 김연아 선수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연습할 때 힘들었을 때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나요? 하니까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그저 연습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서 실전에서는 완벽한 경기를 이루면서 그 피겨계의 여왕이 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장미란 선수는 역도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답니다. 네, 체격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체중을 늘리면서 정말 거구의 몸짓으로서 최고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처럼 재능과 흥미 그리고 또 그 노력까지 그러니까 하면 근면과 재능이 이제 다 충족되면은 성공을 보장할 수 있고요. 하지만 재능은 없지만 근면하다면 그 부족한 재능을 보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근면 성실 노력 이걸 통해서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노력해야만 이러한 경험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직까지 어리니까 알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알아서 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전에는 그렇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진로 지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그죠. 아이가 잘하는 재능을 빨리 찾아서 그죠. 적합한 인재가 되는 게 우선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시기도 진짜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이제 재능을 찾는 시기라고 한다면 중학교에서는 이 재능을 본격적으로 진로와 연결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보통 사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아 형성의 시기로서 내적 탐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등 내 자신을 이해해가면서 또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감도 업이 되고요. 또 남들과 비교해서 재능이 없거나 그죠? 그러면 자신감 다운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겪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춘기 시절은 지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아이의 재능을 찾기 위해서 적성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이 시기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옆에서 애가 현실과 재능의 벽에 부딪혀서 뭔가 못했을 때 뭐 간접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해안을 찾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학습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는 대학에 가서 어떤 과에 지원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죠. 그죠? 인문계고는 포기하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또 다른 재능을 찾아서 또 과를 선택해야 되겠죠. 특성화고라든지. 그래서 이때 학습 능력과 재능, 특히 특목고나 예체능 계열은 재능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의 벽에 부딪혀서 진로에 고민하고 있을 때 부모가 해결책이 안 된다면 다른 어른이나 진로 상담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또 다른 대안들을 찾아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발휘되어서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인 중학교 시기에는 이제 학습이 뒤떨어지는 경우에는요, 이제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서 자립심을 빨리 키워야 하는 진로가 필요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이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인문계고 갈 성적이 안 된다 하면 아무 특성화고 가서 뭐 생각에 이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도 그 학업에 있잖아요. 적응을 못해서 중도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그런 애들을 설득해서 다시 이제 검정고시라도 보라고 권유하지만 공부 습관이 없었던 학생들은 아마 하기가 힘들 거예요. 옆에서 꾸준히 끊임없는 격려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뭐 그런 진로 교육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멘토 멘티라서 우리 기성세대들 다른 학부모들 이런 멘토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진로 이게 교육과 연계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학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제 계속 격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왜 공부해야 돼요? 애들이 보통 흔히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과 기초 지식을 배우는 거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3 때는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중3 과정에서는 대입을 위한 기초 지식의 입문 단계입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후에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수학이나 과학, 대학, 개념 정도 등을 알아두어야 나중에 자기가 대학을 가느나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 자격증을 따려면 그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고 항상 학습은 포기하지 않도록 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과 재능이 따라주지 못해서 꿈과 현실의 차이에서 또 다른 재능이 없다면 그렇다면 있잖아요. 그냥 무엇이든 노력하고 근면한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기가 10년 뒤라든지 5년 뒤에 바로 1년 뒤에라도 자기가 원하는 꿈이 생기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같이 인계점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시련에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애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까지 뭔가 했었을 때 인문계 특기 가서 공부를 해보면요. 특히 수성고에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중학교 때는 1등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부를 포기하면서 나와 엄마 수성고에 인문계 보내줬어. 나 그냥 지금도 실업계 가갖고 미용기술 배워서 할 거야. 할 때 우리 실제로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어머님은 화가 나서 오시지도 않고 부모님, 아버님이 데리고 왔더라고, 고1. 그래서 그때 저는 그래도 지금 앞으로 공부를 못 하더라도 조금 기본을 하면서 또 조금
생각하면서 대학을 생각해야 안 되겠나 아버님 입장에서 저는 했었고요. 우리 실장님은 그냥 한번 여름방학 때 미용기술이 자기한테 적성이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공부보다 더 힘든지 수월한지 한번 시켜보라고 그래갖고 저하고 막 설전에 벌렸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세상도 바뀌었고 저도 이제 이거 진로 이거 전문가가 되면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재능이 없다면 다른 길 노력하고 근면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알려줘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요. 풍족한 사회 우리 한국 국가에서 또 부모님들은 힘들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걸 지원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려운 걸 잘 모르고 인내심도 없고 해서 조금만 어려워도 그만두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하고 애들이 어릴 때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부터 건면하게 뭐든지 생활 습관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시기인데 부모 선택에 따라서 정말 진로가 바뀝니다. 얼마 전에 우리 6학년 축구 특기생이 왔었거든요. 애가 어릴 때 재능도 있었고 근면성실하게 해서 이제 중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그 학교를 가야 할지. 그런데 아버님은 애가 신체가 좀 중학교 애들 보통 애들보다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 그 체격으로 축구 못한다. 그러니까 미리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냥 중학교에 그냥 공부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의견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중간에서 아이는 계속 축구를 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한테 왔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실장님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아이가 재능도 있고 그다음에 근면성실하게 지금도 앞으로도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한번 시켜보셔요. 원 없이 시켜보시고 그때 되어도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그때 체격도 조금 왜소하고 또 실력도 많이 늘지 않으면 그때 다른 진로를 찾아도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축구를 위해서 자기의 열정과 근면 이게 습관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꼭 축구가 아니라도 그와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우리가 알려드리면서 하니까 만족하면서 계속 더 시켜보겠다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는 현명한 선택이죠. 자기가 부모들이 선택을 못하니까 이제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인 의사들을 통해서 이제 또 나름대로 결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재능과 근면이 둘 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학생이 누가 더 성실히 학교 생활을 꾸준히 했느냐, 특히 인문계고의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재능보다 근면이 더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공부는요, 대학에서의 전공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 지식을 공부하는 거라서 특별한 재능이 없고 열심히 어릴 때부터 근면성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서울대 빼고는 웬만한 대학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이 말하기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학업 생활을 하면서 힘들더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과에 갈 수 있을 것이고, 수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알면서 그 특기 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물로 이어진 게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게 많고 면접했을 때도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면은 수시도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공부는 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부분 우리 연구소에 오는 그 케이스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엄마 아버지가 너무 이제 공부에 중압감을 주니까 자기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자퇴해서 갔다고 자기도 컴퓨터 전공해서 학교 안 가고 그런 전문 직종에 가겠다고 그래와서 어떤 뭐 회유와 뭐 격려를 해도 안 돼서 우리 연구소에 왔었거든요. 공부가 싫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너무 있잖아요. 공부에 잘하고 있는데 그 역량을 더 높여갖고 더 좋은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고3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온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무 재능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서 고등학교도 그냥 지금 전작과에 갔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증도 안 나고 고3인데 취업을 해야 되는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아무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학습 능력도 어릴 때부터 그런 재능도 없고 공부 습관도 없는데 재수를 했었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지금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남은 기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그 학부모님이 노발대발 하셨어요. 왜 생산직에 보내냐고. 그러면서 정말 그때 또 한번 학부모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거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내하고 이제 학생들이 왜 대학에 가야 하나요? 왜 공부해야 하나요? 할 때 그때 이제 실장님과 무조건 나는 대학에 가서 전공, 교양을 배워야 한다. 인문학 소양을 배워야 한다 생각했었고 우리 실장님은 왜 그 아까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거기 가서 허송세월 하느냐. 자기가 재능과 적성이 없으면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자기가 알아가면 되고 이후에 자기의 재능을 알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그때 대학 가도 늦지 않다. 그런 식으로 늘 참여하게 하다가 요즘 결론이 낸 게 뭐냐면 대학은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면성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적성을 찾지 못한 것을 대학에 가서 다시 한번 건면할 기회를 한 번 더 쌓고 역량도 찾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니까 학생들, 학부형들한테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인맥 형성이 어떻고 어떤 사람은 옷에다가 잘 입은 옷에다가 좋은 대학에 가면은 뭐 액세서리하고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건면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역량을 못 찾더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거. 그런데 그때도 못한다면 이제 취업 현장에서는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직업 유예, 청년 유예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작은애 친구들 중에서 거의 취업한 애가 한 명이에요. 거의 대부분 공기업 준비해도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러 다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기보다 좀 나은 밑에 가서 일하기는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역량을 이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원하는 직장에는 한정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청년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넣더라도 인생 100세 시대에 인생 2모작, 3모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색다른 이제 재능을 키우고 있어요. 전 작년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2차 공부를 합니다. 그거 하면서 재테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언제까지고 이제 강사 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요즘 공인중개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인문계고를 봤고요. 특성화 실업계고가 있는데 이 특성화고는 취업을 위해서 그죠? 그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공부하는 그 학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하면서 근면 성실한 역량을 잘 보여주면 대기업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은 취업이 수월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대학에 가고 싶다 하면 3년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아까 수시로서도 더 갈 수 있는 특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면 성실하면 이 특성화 실업계고는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4년, 6년간 그래 보내는 시간과 투자보다 조금 더 나은 작업 환경에서 더 빨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한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게 이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누가 더 빨리 근면 성실한 재능을 습관을 익혔느냐에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많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될 게 부모가 아이들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그래 근면 성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줄 때 아이의 관심 분야에서 특히 그 근면 성실하게 그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요 그 결과도 보상적 결과도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는 거. 이게 또
그 달콤한 열매 있잖아요. 이걸 확실히 알려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사회적 경험도 작고 자신의 관심 분야도 좋아하지만 그만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너가 획득하는 거 다른 사람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보상을 상세히 알려주면요, 아이가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끝까지 대입 변화와 그 교육 과정 하고 직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라든지 어떤 사업이 떴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 지도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학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기업의 현실 세계를 알아가면서 근면 성실한 인재를 키워야 하겠다고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로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합리적 선택을 찾는 과정이며, 둘째, 우리 아이가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면 성실함을 통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끝으로 근면도 재능의 하나. 그래서 근면은 이전보다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는 근면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근면도 재능의 하나. 이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근면 성실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면 성실의 중요성을 서로 얼마나 더 빨리 깨우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과 아이들의 주체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미래 성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